자, 그럼 이제 거의 마지막 순서인 자유토론의 시간입니다. 두 분 후보자는 주어진 시간 내에서 상대방에게 오늘 주고받은 정책 또는 업계의 당면 과제와 관련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또는 입장의 차이를 확인해야 되는 주제에 대해서 1분 내로 질문하고 상대방은 3분간 답변하는 형식으로 문답을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기호 1번 김혜주 후보가 질문하고 기호 2번 이남철 후보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을 들어볼까요? 네, 우리 이 후보님의 공약 중에 악성 브로커 척결을 위한 공익신고센터에 그걸 두는 거를 들었습니다. 이 공익신고센터는 그 전에 중앙회에서 이거를 두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한동안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팝업 창으로까지 계속 띄워져 있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시도라고 생각은 한 적은 있는데, 그때 중앙회 때 이 신고센터를 통해서 얻게 된 실적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해주시고, 이런 것들이 왜 우리 전체 공유가 아직까지 좀 제대로 못 되었던 건지,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조금 더 실질적인 구체화된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사회자가 따로 질문의 내용을 번역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공익신고센터의 실적과 또 앞으로의 과제 같은 것들에 대해서 바로 마이크를 넘겨서 이남철 후보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익신고센터 부분은 서울중앙회에서 실제로 설립해서 운영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이 저조하다고 말씀 주셨는데 사실 그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따져보면 첫째, 어떤 유인책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유인책이라는 것은 신고 포상제라든지, 그 다음에 신고하는 사람에 대한 공익신고자로서의 비밀 보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라든지, 그러한 문제들이 있어서 선뜻 신고자가 많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에 있어서 그러한 저조한 실적의 경험이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중앙회에서만 하기보다는 전국적으로 협회에서 아예 방침을 정해서 공이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하면은 굉장히 효율성이 올라갈 거다고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내부에서만 그렇게 해서는 또 문제가 되는 사무장들이나 이렇게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변호사협회와 저희가 중앙회 회장으로 있을 때 MOU를 맺었습니다. 그 MOU 맺은 내용이 바로 브로커 척결에 관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협회장이 되면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그를 대한 변호사협회와 함께 협약을 맺어서라도 이제 실천을 해 나가야 되는데, 제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그냥 하자라고 말만 서로 약속하고 서류만 이렇게 주고받고 해서는 답이 안 나오고, 어떤 공동 실천의 어떤 기구를 함께 설립해서 그 기구를 통해서 양쪽에 임원진을 동등하게 배치를 하고, 또한 변호사와 법무사만의 기구라기보다는 검찰청하고 합쳐서 세 개의 영역에서 공이 임원진을 구성하고 조직체를 협의체, 최소한으로는 협의체부터 시작해야 되겠지만은 그러한 조직체를 구성해서 실행기구를 만들어서 우리 업계 내에서는 공익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또 공익신고센터가 변호사 조직에도 있고, 그렇게 해서 서로가 이 공동 보조를 맞춰가지고 브로커 척결에 힘을 맞춰서 나가면은 반드시 성과를 거둘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검찰청도 함께 세 개의 산발이 한꺼번에 공동 추진하는 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순서를 바꿔서
기호 2번 이남철 후보가 질문을 하고 기호 1번 김혜주 후보가 답변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어떤 질문인지 먼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김혜주 후보님의 공약과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후보님의 좋은 공약들이 많은데요. 그중에 등기사건 소송 대리권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그 필요성과 관련하여 집행불능 판결이 있다는 그러한 이유가 중요한 논거가 되겠습니다만, 변호사 측의 반대론도 만만찮은 것 같고, 또 그 극복 논리와 다른 정책과 우선순위를 둔다면 과연 어느 정도를 둬야 할 건지 실현 가능성과 관련하여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등기 사건에 대한 소송 대리권을 쟁취하도록 한번 추진을 해보겠다라는 공약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지 심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후보님께서 그러니까 다른 것과의 그 우선순위 이 부분하고 실현 가능성 요까지 반대 논리를 극복할 수 있는 극복할 수 긍정의 있는 논리. 긍정의 논리. 네. 그것과 네. 다른 정책과 우선순위 네. 있다면 어느 정도 순위로 둘 것인지, 네. 세 번째 실현 가능성은 네. 어떻게 만들어 나가실 건지. 네. 제가 이거는 이제 영역 확장 파트에서 등기 사건 소송 대리권을 넣었던 건데, 아마 우리 법무사라면 집행불능 판결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다들 아실 겁니다. 뭐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등기에 있어서 이제 각하 여건으로서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었을 때 그 이해관계에는 승낙서가 들어오지 않으면 각하를 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이제 판결에서 쉽게 볼 수 있었을 텐데, 자, 결국은 판사가 저 판결의 중심이 되어서 당사자 간의 민사 사건으로 해서 받아들였지만, 왜 이거가 우리는 보면 이걸 가지고 등기를 할 수 있는지 금방 알지만, 특히 판결, 조정 이런 것들로 들어왔던 것들은 우리가 등기를 할 수 없는 그런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랬었을 때 결국은 이제 변호사의 반대 논거로는 우리는 부동산 등기법을 1차, 2차 시험을 보고 굉장히 또 우리가 그 사법연감에서 우리 부동산 등기에 있어서 법무사가 하는 비율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충분히 전문가라는 거를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자료는 나타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됐었을 때, 다른 정책과의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이 입법과 관련되는 것들은 우선순위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 병렬적으로 가능한 것이고요. 그리고 실현 가능성 부분, 제가 지금 소액 사건 대리권, 우리 이남철 후보께서도 아까 2006년도부터 소액 대리를 시작을 했다고 했고, 제가 2012년도 저도 법제에 있었을 때 소액 대리팀에 있었습니다만, 이처럼 14년, 5년 걸려 있는데 한 발짝도 가지 못했지만, 지금 그거는 다른 방식으로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일단 시작은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학 분리하는데 10년 걸렸던 것처럼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미리 포기하지 말고 하나 시작을 하면 그만큼 한 걸음이라도 저는 앞서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여기에 따른 꾸준한 논리를 세미나 공청회 등을 통해서 확보를 하면서 계속 걸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3초, 4초 정도 조금 소요된 것들은 다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굉장히 그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서로가 정책이 비슷하면서도 다른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어떤 질의나 비판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또, 정반합의 구조로 또 답변을 하시고, 조금 더 나아간 논의를 이끌어내 갈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참 좋은 것 같고, 또 이 시간에서 어떤 백미가 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서로 질문을 하고 답변하는 것을 한
한 번만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시간도 조금 허락을 하고 또 이런 논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번씩만 더 질문과 답변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되 3분이라는 시간이 너무나도 좀 타이트해서 서로한테 답변에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분 후보가 다 같이 양해를 해주신다면은 뭐 한 1분 정도는 조금 더 시간을 추가하고 좀 더 또 심도 깊은 질문과 답변이 주어질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싶은데 괜찮으세요? 네, 그렇게 한번 해볼까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마이크를 바꾸어서 다른 주제로 질문을 해주시고 또 다른 그 전에 다른 논의와 조금 연결되는 것까지 가능하다면 같이 답변을 하고 또 주고받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에는 기호 1번 김혜주 후보가 이남철 후보에게 질문을 던져주시고 이 후보가 답변해 주시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한번 해주십시오. 네. 우리가 지금 선거가 되면 여러 가지 공약을 발표를 하고 우리 후보를 보는 유권자들의 입장에서는 그 공약이 정말 중요한 것인지 어떻게 실현해낼 것인지 많은 기대치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실은 이 공약이 무엇인지가 중요하기보다는 저는 과연 이 공약을 정말 실현할 생각이 있는 것인지 정말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이거에 대한 책임지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우리 이 후보님께서 오늘 여러 가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말을 자주 해 주셨습니다. 과연 이 후보께서 생각하는 책임지는 모습은 어떤 것을 생각하시는 건지 구체적으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저를 건너가서 하실 수 있도록 해서 죄송합니다. 당선되었을 때 공약을 직접적으로 잘 수행해낼 수 있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그것을 어떠한 방안을 통해서 담보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를 여러모로 한번 청해 주셨는데요. 자, 답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좋은 질문 고맙습니다. 공약은 그야말로 이 실천을 위한 약속이죠. 빌공짜의 공약이 아니라 정말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책임져야 할 그런 약속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공약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는 결과로 답을 드리겠다. 그 결과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본직 본인 확인 제도, 그것이 기술적으로 또 제도적으로 도입되고 정착되고 발전하는 게 결과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결과로 답을 드리겠다는 말씀 드리는데 제가 25대 서울중앙법무사회 회장을 출마하면서 공약을 내세운 것이 있는데 그때 제가 2년 단기간의 임기를 마치면서 그 공약 실현도에 대해서 실현 퍼센테이지에 대해서 공식적인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공개하기를 그러니까 전체를 분석해서 공개하기를 84.3% 정도 이 공약을 실천했습니다. 그 공약 실천율이 어느 정도 됐냐라고 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기로는 84% 정도면은 매우 높은 비율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결과를 가지고 책임지겠다고 하는 거고 또 제가 실천할 수 없는 거는 제가 사실 여기에 공약에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임기 내에 모든 결과를 다 만들어낼 수 있는지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결과를 예측한다면 적어도 서울중앙회 회장 했을 때만큼의 비율만큼은 달성할 수 있을 거리라고 그렇게 약속드릴 수 있으면서 또 한 가지 만약에 그러면은 그 1년 또는 2년 만에 단기간에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저 스스로를 정하기를 제가 만약 그 목표를 목표로 삼았는데
달성하지 못한다고 했을 때 제 스스로가 저를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지금껏 모든 회의나 특히 회장단 회의나 뭐 이런 자리에서 말수가 적었습니다. 그 말이 적다는 것은 할 말이 적어서가 아니라 이 말로 인해서 책임져야 할 부분이 크고 서울중앙회 회장으로서 반드시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주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업계 전체를 생각하고 한마디 한마디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러한 자세로 임해서 결과로 보답을 해드릴 것이고 중간에 평가가 이루어진다면 중간 평가를 통해서라도 과감하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자리로서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일부러 끊지 않았는데요. 약 4분이 조금 안 되는 시간 동안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도 그 정도 시간 내에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죄송하지만 사회자가 그러면은 본인이 질문하셨던 것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이 후보님이 하시는 질문에다가 그걸 더해서 같이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제 마지막 질문을 이 후보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한번 해주십시오. 네, 저는 이제 우리 김혜주 후보님의 공약 내에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고민도 많이 하시고 연구도 많이 하신 부분이라서 짧게 시간을 잘 할애해서 답변을 하실 수 있고 또 아까 미처 말씀하시지 못한 부분도 약간의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한 질문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김혜주 회장님의 공약 중에 매매계약 사전공시제도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 논의된 것이 아마 한 5, 6년 전부터 논의가 된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구성하고 계시는지 또 그 실현 가능성을 묻고 싶고요. 이 부분은 저도 옛날에 관심이 많아서 제가 신문의 칼럼으로 제시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가등기에 의한 사전공시라는 제도를 도입하자. 대법원에서 추진하는 그러한 제도가 아니라 가등기 활성화론을 저는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 부분하고 어떻게 조금 다른지 또 지금 우리 회장님이 생각하시는 그러한 그 구상과 비교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인데 죄송하지만 사회자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공약에 포함되어 있는 매매 계약을 부동산 등기부에 사전 공시하는 제도를 정책으로 삼으셨는데 그것이 얼마만큼 실현 가능한 것인지, 그 다음에 가등기에 대해서 사전 공지를 하고자 주장했었던 것과 비슷하면서도 다른 점은 무엇인지라는 것과 함께,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공약을 실천할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의지가 얼마만큼 있는지, 그것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이런 세 가지 정도의 주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힘드시겠지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매매 계약 사전 공시제라는 것은 지금 사실 우리가 가등기라는 것이 있긴 하지만 제가 그렇게 활성화되고 있지 못합니다. 그 첫 번째 이유로는 2%라는 세금, 지금 우리의 그 요즘 부동산 특히 수도권 집값이 장난이 아닙니다. 기본 30평대가 거의 10억이 육박하죠.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세금 때문에 우리가 그 계약부터 시작해서 잔금 때까지 통상 짧게는 한 달, 길게는 2달이라는 시간 동안 한 10%의 계약금을 걸어놓고 혹시나 이거 뭐 이중 매매나 또 다른 문제 때문에 내 이 부동산의 권리를 확보하지 못하는 그런 매수인의 불안적인 지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보를 하자는 차원에서 매매계약 사전 공시제를 이제 도입하자는 건데, 이 가등기가 결국은 비싼 세금 때문에 이게 활성화되고 있지 못하니, 그러면 방법은 가등기의 방법을 도입을 하더라도 결국 세금 문제를 풀어간다면 이거는 우리 매수인이 불안한 지위를 보호해줄 수 있다. 그래서 그게 이거는 결국 행자부하고 세금 부분을 우리가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현 정부가 그 세수가 부족 때문에 여러 가지로 세수를 확보하려는 노력은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상황에 있어서 또 정부도 이 일반 국민들의 그 불안한 것들을 또 잡아준다고 한다면 그것도 또 국토부와 함께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영역이라고 보기 때문에 세금 부분을 그냥 우리가 변경 등록에 준해서 할 수 있는 걸로 추진을 해낼 수 있다면 매수인을 상당히 보호할 수 있지 않겠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까 실현 가능성 같은 행자부, 국토부하고 하면서 지금 정부가 상당히 여러 가지 면에서 그 부동산과 관련된 정책과 관련해서 국민들로부터 굉장히 원성이 드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정책 제안을 통해서 현 정부에서 관심을 가진다면 굉장히 좋은 기회에 법무사가 부동산 거래 현장을 또 한번 그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공약 실천 의지를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 저는 그 밴드에 제일 처음에 글을 쓸 때 가장 먼저 우리 법무사들께 약속한 부분이 있습니다. 되면은 타임 스케줄을 제시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3년 동안 첫 해 제가 내세웠던 그 공약, 그죠? 입법사항, 또 제가 이제 좀 크게 4가지 그룹을 만들어서 지금 계속 밴드에 공시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 그 영역별로 타임 스케줄을 만들어서 제시를 하고, 아까 우리 이 후보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입법사항은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노력을 경주하지 않는다면 스스로 내려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인 것들은 우리 회장의 이사회 총회를 통과하면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그것과 상관없이 정책으로 밀어붙일 수도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외부의 영역이 아니어서 얼마든지 저희가 방향만 세우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타임 스케줄에 따라서 노력하고 그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저는 스스로 내려올 가장 첫 번째 약속을 회원들께 이미 드린 바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행스럽게도 두 분께서 거의 비슷한 시간 동안 여러모로 좀 걸쳐 있는 좀 어렵다고도 할 수 있는 주제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주셨고요. 이렇게 해서 공식적인 어떤 질문과 답변, 그 다음에 자유토론의 시간은 끝났는데요. 죄송하지만 사회자가 돌발 질문을 한번 드려도 되겠습니까? 두 분께서 따로 준비를 해오지 않으신 사항에 대해서 공정하게 약간은 좀 낯선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순발력 있게 답변을 해주실지를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두 분께서 이제 아름다운 경선을 통해서 어떤 한 분이 또 이제 최종적으로 경선 승리자가 되어서 또 선거를 치르시고 또 나아가서 협회장으로 당선이 되셔서 우리 법무사 업계를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의심하지 않지만, 아시다시피 자금의 그 회장 회의가 지방 회장님들을 어떤 그 정식 구성원으로 해서 운영이 되다 보니까 협회장 당선자가 어떠한 의혹이나 정책이나 대안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회장 회의 또는 지방 회장 회의에서 불발이 되었다라는 이유로 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흐지부지 되거나 병풍 뒤로 숨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 것들을 몇 번은 봐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현상에 대한 어떤 타개의 의지가 또는 어떤 구체적인 관철의 방향이 있으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습적으로 한번 여쭤보고, 이러한 또 길지는 않은 질문에 대해서 길게 답변을 듣지는 않고 간단하게 한 1분 정도만 청해서 듣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기호 1번 김혜주 후보께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돌발 질문.
사실 제가 회장 되기 전에는 그 회장에 대해서 제가 잘못된 정보가 많았습니다. 금방 우리 사회자께서 얘기해 주셨던 부분을 저는 회장회의가 우리 업계의 개혁을 막는 주범이다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회장회의 들어가서 제가 지금 5년째 회장을 하면서 느낀 것은 모든 것은 협회장 탓이다라는 게 제 결론입니다. 즉 협회장이 하려고 하면은 우리 회장님들은 그 방향에 많이 서 주십니다. 저는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그 보수표 같은 경우인데 전 집행부 때 협회장께서 본인이 통과시키고 싶어 하는 회장님들께 제가 이러이러게 하고 할 테니까 저 도와주시죠 하면 한두 분 외에는 그러시죠 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그러나 본인이 통과시키고 싶지 않은 안건에 대해서는 우리 회장들한테 책임을 회피를 합니다. 손들라고 하십니다. 그게 아까 대표적인 게 보수표입니다. 그래서 전 집행부 때 협회장께서 보수표를 유지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본인 아무 생각 없이 손들라고 하니 기존의 회장님들께서 협회장님이 의중이 무엇인지 얘기를 해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의견 없습니다. 손드세요. 하니까 본인들이 취향대로 그냥 드니까 계속 유지적으로 결론이 났던 거예요. 마지막에 반반안이 됐었을 때 그때는 손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할 테니까 도와주시죠 하니까 전부 다 박수로 통과시킨 적이 있기 때문에 저는 협회장이 어떤 의지만 가진다면 소통으로 사전에 지방회에서 이사회들과 미리 어려운 안건에 대해서 미리 조율하고 다 거쳐서 하듯이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못할 것이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모든 책임은 협회장한테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동호 번복 없이 이남철 후보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급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장회의가 사실 실효성을 갖춰야 되는데 상당히 봉회전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 원인은 사전에 준비되지 않은 회의, 사전에 설득되지 않은 안건들이 너무 많이 제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뿐만 아니라 지방회장님들도 사전에 준비를 하고 각자의 주장에 대한 설득 논거를 충분히 마련해서 논의를 하면 내실 있는 회장회의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그것이 협회장이나 지방회장님들에게만 그걸 맡겨둘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회장회의도 일반 회원들이 참관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해서 마치 국회와 같은 그러한 형태의 논의기구로 전환을 해야 모두가 긴장감을 갖고 책임지는 발언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준비된 회의, 설득력 있는 논거, 회원들에게 개방된 회장회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토론회를 통해서 주어진 시간은 모두 소화가 됐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어찌 보면 눈 깜짝할 만큼 짧은 시간이지만 이 토론회를 준비하고 또 지금 이 시간까지 카메라 앞에 앉아 계시는 두 분한테는 정말 영원처럼 긴 시간으로 느껴졌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큰 위로와 격려를 드리는 바입니다. 자, 이제 두 후보에게 마지막으로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약 2분 정도 주어진 시간 동안 조금 아쉬웠던 발표에 대해서 보완 발언을 해주시거나 그동안의 준비에 대한 소회, 또 아름다운 이 경선에 대한 승복의 다짐 등 마무리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처음 순서대로 기호 1번 김혜주 후보의 마무리 발언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준비된 시간이 거의 다 눈깜짝 할 사이에 이렇게 온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 단일화를 위한 테이블에 앉았었을 때 제가 아름다운 경선을 해내자고 하였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모 선배가 에이, 그게 되겠어? 아름다운 경선은 없어. 아니, 될 수 있어. 우리 해보자. 제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말만 많고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전자투표
우리가 시험에 이 여러 조사를 하는 방식의 경선을 모바일 투표를 도입을 하는 거라든지 서로 우리 사무실 방문하지 말고 해보자. 또 같이 일정을 맞추어서 지방에를 같이 회원들을 만나러 다니면서 나를 위한 표 행사, 내가 어떠니 나를 찍어달라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 나온 후보가 경쟁력과 또 정당성 확보를 위해서 가능한 회원들이 많이 참여를 해줘야지 우리의 대표성이 인정이 된다. 어떻게 하면 같이 참여를 많이 시킬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같이 하면서 그때 들었던 많은 말들이 정말 너무 보기 좋다. 너무 흐뭇하다. 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요즘 밴드의 홀수, 짝수, 날짜를 내세워서 이렇게 정견을 내세우고 지지자도 글을 올리고 그리고 여러 가지 댓글을까지 포함해서 네거티브 하지 말고 포지티브하게 정책 위주로 우리의 공통 목표를 한번 뽑아내보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시작했는데 이거 너무나 지금 잘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저는 너무 대견합니다. 감사하고 존경하고 그래서 너무 뿌듯하고 시험의 전체가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모두 존경하고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저는 회원들을 위한 길이라면 어떤 것도 해낼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 같이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미 보셔서 아시겠지만 일부러 이번에는 시간을 재지는 않았습니다. 주어진 시간을 아주 크게 오버하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서로의 또 진심을 담아서 자신의 정견을 마지막으로 발표하는 자리니까. 자, 이어서 이번에 제 기호 2번 이남철 후보께 마지막 발표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선배, 동료, 후배 여러분. 먼저 이 아름다운 경선에 공감을 하고 실천해 오신 우리 김혜주 후보님, 그리고 또 양측에 지지해 주시는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경선과 시험에 최초로 실시하는 단일화 토론회가 각각의 공약을 점검하면서 업계 발전에 매우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김혜주 후보님과 준비하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법무사 20년을 직역수호와 소액대리, 승연후견, 본인 확인과 같은 공적 활동에 매진해 왔습니다. 법무사를 천직으로 알고 오직 법무사의 한 길로 달려왔습니다. 저는 이번이 마지막 도전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정말 왜 현장에서 일하고 정말 왜 생계를 고민하는 법무사가 나서야 하는지, 그리고 본선에서 어떻게 경쟁력 있는 사람이 나서야 하는지, 또 결과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정말 잘 살펴서 깨끗한 선택을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기회를 주신다면 저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법무사에 살 길을 찾겠습니다. 그리고 법무사가 떳떳하게 자신의 위상을 드높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의 온몸을 다 바치겠습니다. 결과로 책임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로써 오늘의 협회장 후보 단일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뜻깊은 이번 단일화를 위한 토론회에 나와주신 두 분 후보님, 그리고 준비를 위해서 노력하신 김진영 회장님을 비롯한 한국시험법무사회 집행부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오늘 토론회가 부족한 점이 없지 않지만 여러분의 선택, 그리고 법무사 업계의 발전
네, 일부분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겠습니다. 두 분 후보와 함께 정중히 인사드리면 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